미국의 실업 쓰나미가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주간 3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초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트럭 안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4,221명 늘어난 108만 8,415명, 사망자는 1,880명이 늘어 63,5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4,681명이 늘어 31만 839명, 사망자는 306명이 늘어난 23,780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388명이 늘어나 11만 8,652명, 사망자는 458명이 늘어 7,2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쓰나미는 6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6주간 3천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미 노동부는 오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84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 건수 규모는 4주 연속 줄고 있지만 여전히 폭증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은 최근 6주간 코로나19 사태로 3,03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미국 전체 노동력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3월 셋째 주 330만 건으로 크게 늘어나기 시작했고 넷째 주에는 687만 건, 이후 661만 건, 524만 건, 443만 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나 주정부 방침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셧다운에 나선 한편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일시해고나 무급휴직을 단행했습니다. 최근 6주 연속 수백만 건을 기록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 노동부가 이를 집계하기 시작한 1967년 이후 최고치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충격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 2월까지 최근 1년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월 평균 21만 6천 건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최고 기록은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 10월에 69만 5천 건이었고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코로나19로부터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강력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금리는 제로금리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앞으로 고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계속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CNBC, AP 등과의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부터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러 차원에서 여전히 경제를 지원할 수 있다며 필요한 만큼 정책을 확장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계속 해법의 일부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코로나19가 일으킨 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고려할 때 고용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또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을 헤쳐나갈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연준은 경제가 최근 사건을 극복하고 최대 고용과 가격 안전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궤도에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와 같은 목표 범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기대를 모은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초기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DA가 곧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29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렘데시비르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치료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회복에 걸리는 기간이 31%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며 꽤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31%가 100% 같아 보이진 않지만 아주 중요한 결과라며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고 회복 기간을 줄이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FDA가 곧 렘데시비르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 내려지면 공식 승인이 나기 전에 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 68개 지역 1,000여 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시작돼 입원 환자에게만 정맥 주사로 렘데시비르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의 경우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입원 환자가 8%, 그렇지 않은 입원 환자가 11%를 보여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비르 생산량을 크게 늘리고 5월 말까지 150만 개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이 실려있는 트럭이 발견됐습니다.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트럭 안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영안실과 장례식장, 화장장이 모두 포화 상태로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오전 11시께 뉴욕 브루클린 유티카 애비뉴의 장례식장 외곽에 정차돼 있던 2대의 트럭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현장으로 출동한 뉴욕 경찰은 트럭 안에서 부패한 시신들이 시신 보관용 가방 안에 담긴 채 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뉴욕 당국은 이 트럭들이 인근의 앤드류티 크래클리 장례식장에서 사용해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발견된 시신들 중 코로나19와 관련된 시신은 몇 구인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에서 최소 14,000명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병원 영안실과 장례식장, 화장장이 모두 포화 상태라고 밝히고 시신을 제때 매장하거나 화장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냉동트럭이나 고출력 에어컨을 가동한 공간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대낮에 브루클린의 거리에 세워진 트럭 안에서 시신들이 썩어가는 현실은 9.11 때보다 5배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사망한 뉴욕시가 직면한 도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남미 지역의 코로나19 사망자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7일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첫 사망자가 나온 지 50여일 만에 사망자가 10,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확진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9일 존스홉킨스대 집계와 각국 보건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총 1,548명입니다. 지난달 7일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지 50여일 만에 사망자가 10,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511명은 브라질에서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날까지 1,732명이 코로나19로 사망했습니다. 중남미 인구 1, 2위 국가인 이들 두 나라의 치명률은 각각 6.9%, 9.7%에 달합니다. 페루 사망자도 1,000명에 근접했고 에콰도르 883명, 그 뒤로 도미니카 공화국과 콜롬비아, 칠레 순으로 뒤를 이으면서 이날 중남미 누적 확진자는 20만 명대를 넘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쉽사리 잡히지 않으면서 중남미 각국의 봉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6월 4일까지로 30일 더 연장하기로 했고 볼리비아도 다음 달 10일까지로 봉쇄를 연장한다며 이후 상황에 따라서는 다음 달 11일부터 봉쇄 조치를 완화해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엘살바도르도 전국민 격리 등 봉쇄 조치를 다음 달 16일까지로 늘렸습니다. 다만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등 확산세가 다소 안정된 일부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봉쇄 완화를 시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오늘까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주지사들이 경제 재가동에 나선 것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고 전했습니다.
29일 AP통신과 더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존 벨 에드워드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만나 지금 주지사들이 하고 있는 경제 재가동 때문에 연방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서서히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경제 재가동에 나선 주지사들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16일 자택대기와 재택근무 권장, 대규모 집회와 식당 이용, 여행 자제 등을 골자로 한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침은 당초 2주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백악관은 이달 초 주정부들의 경제 재가동을 돕기 위해 관련 지침을 발표했지만 현재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주지사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CNN과 ABC 뉴스는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폐지를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은 다시 경제를 재개방하려는 각 주정부들의 지침에 많이 편입됐다면서 지금 우리의 관심은 주정부와의 협력에 맞춰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주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해당 주의 이민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민자 보호 정책을 고수하는 경우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 뉴욕주 검찰은 즉각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민자 보호 정책이 재조정될 때까지 특정 주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이 연방 이민당국과의 협조를 거부하는 피난처 도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오랫동안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히면서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뉴욕은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온 피난처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들 중 대다수는 코로나19와 싸우는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도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공중보건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비난했습니다. 4차례에 걸쳐 시행된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에 따르면 1,500억 달러가 각 주에 배분됐지만 주정부들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주들이 심각한 예산 부족을 겪으면서 교사와 경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 주민들 대부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의 50%는 렌트를 내지 못하면서 일부 단체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렌트 납부를 면제해달라는 시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세입자들이 이 위기 사태를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다임 커뮤니티 뱅크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아파트 세입자의 50%가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시의 대표적인 세입자 단체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등에게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렌트 납부를 면제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렌트 납부 마감일인 오는 5월 1일 집단적으로 렌트 납부를 거부하는 렌트 면제 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빌 드블라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세입자뿐 아니라 부동산 소유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건 없이 집단으로 렌트를 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뉴욕주 정부가 세입자들의 렌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조 시장은 이와 함께 보증금을 월 렌트로 대체해주는 것, 100만 가구에 달하는 렌트 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 동결 조치, 그리고 렌트를 내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사태 종료 후 60일까지는 강제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 입주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는 현재 렌트를 체납하더라도 1년간 퇴거를 금지하는 조례안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자들은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기상학자들이 올해가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이 없는데도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세계 대기질이 일시적으로 개선됐지만 기후 변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 등은 미 국립해양대기청이 1880년 기상 관측 이래 올해가 가장 더운 해가 될 확률이 74.7%라고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50%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기상기구에 따르면 역대 가장 더운 해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2016년이고 그 다음이 2019년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기록이 깨질 징조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과 유럽연합사나 기후변화 감시기구 등에 의하면 지난 1월은 역대 가장 더웠고 1월에서 3월까지 평균 기온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특히 올해는 엘니뇨 현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온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불규칙적인 주기로 반복되는 엘니뇨는 태평양 수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국립환경정보센터 측은 엘니뇨 현상이 없는데도 이렇게 따뜻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등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됐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올가을 2차 유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바라 페레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외출 자제 행정명령인 세이프 앳 홈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모든 비즈니스는 예정대로 다음 달 15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페레러 국장은 해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당국 관계자들은 카운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도 비즈니스 영업 재개를 위한 7가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이를 모두 충족한다면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돈 와그너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질병 감염에 대한 커뮤니티 보호와 경제활동 재개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내 확진자 1,541명과 사망자 56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는 22,400명이고 사망자는 1,0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렌지 카운티 내 확진자는 2,252명, 사망자는 4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에서 무료 코로나19 진단검사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증상이 없어도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고위험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LA 카운티 주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원할 경우 온라인으로 가까운 지정 검시 장소를 확인한 후 사전 예약을 하면 됩니다. 지난 21일 기준 LA 카운티에서는 총 35개의 검사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29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5월 2일부터 주 카운티 정보 관할 공원과 골프장을 열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수용 인원은 50%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공원 내 주차 허용 차량은 절반으로 줄고 또 공원 내 놀이터와 파빌리온, 방문객 센터와 화장실 등은 계속 폐쇄됩니다. 머피 주지사는 공원과 골프장이 개정되더라도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꼭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주요 공항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 탑승권이 없는 사람들의 출입을 28일부터 금지시켰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JFK 국제공항과 라과디아 공항, 뉴저지 뉴악 리버티 국제공항 등에서 이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공항 건물 내에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등을 배웅하거나 마중할 수 없게 됐습니다. 29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뉴욕시의회가 사상 최초로 결혼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인 프로젝트 큐피트를 발표했습니다. 통상 혼인신고를 하려면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직접 시청 클럽 오피스를 방문해야 하지만 지난 18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통해 직접 방문 조건을 없앴습니다. 해당 온라인 웹사이트는 오는 5월 첫째 주 중으로 가동돼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김창일 전 뉴욕 한인청과협회 회장이 20일 희망재단에 서류 미비 한임돕기 캠페인 기금으로 $5,000를 전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최근 20일 희망재단의 활동을 보고 보탬이 되고 싶어서 기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근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려서 2주간 고생했던 경험담을 전하면서 감염의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겠고 밤늦게 개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